마침내 대한민국 핵무장의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간의 동맹은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 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에서 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 전략 등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보존 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재처리를 하겠다고 담당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정부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핵물질은 핵무기로 쓰일 염려가 없으니 협정을 개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인데요. 만약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별도로 농축할 수 있는 습식 재처리를 주장했다면 한미공동명구는 커녕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협상을 대실패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20% 미만의 전원축으로는 상업용 원자로조차 효율적으로 운명하기 어려우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꿈도 꾸기 어렵고 핵무장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졸속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때 질산을 이용한 습식 방식으로 90% 이상의 고농축 재처리를 합니다.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핵물질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습식 재처리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6년 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도 47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플루토늄 8kg을 사용한 핵폭탄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도 승인받은 습식 재처리를 한국은 할 수 없으니 한국미 협상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승인받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아직 미완의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재처리에 드는 비용과 기술 적난이도가 습식에 비해 너무 높은 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니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미 협정 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기술진의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데요. 아직도 습식 방법이 효율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은 습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개념 원자로만 있다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도 핵무장에 반드시 필요한 플루토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역시 이런 점을 미리 파악해 한국에 투자했을 정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지구인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유명인입니다. 전 세계 개민용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OS인 윈도우 시리즈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윈도우뿐 아니라 마이크로 모피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팔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2,8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연간 GDP를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의 자산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추정 재산이 거의 200조에 가까운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한국의 원자로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빌 게이츠는 지난 2006년 테라파워사를 설립했습니다. 테라파워사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빌 게이츠는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미 회사가 개발하는 미래 원자로는 토륨을 사용한 고속 증식로인데요. 토륨은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미나 반감기가 짧고 방사선이 낮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면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정성이 높아 원자로가 손상되더라도 후쿠시마 사태 같은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토륨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토륨 원자로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속 증식로라는 구조부터가 문제였는데 고속 증식로는 한때 꿈의 원자로라고 불렸던 원자로 설계로 투입한 연료가 스스로 증식한다고 해서 증식로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밤사는 물질은 우라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라늄 235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우라늄 235가 들어있는 연료봉에 중성자를 발사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발생한 열로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핵연료봉에 들어있는 우라늄 235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경수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료봉을 5년쯤 사용하면 이 중 대부분이 플루토늄, 세숨 등으로 전환되는데 100kg의 연료봉 중 실제로 쓰이는 부분이 불과 수케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 증식로는 다릅니다. 고속 증식로는 플루토늄과 여러 우라늄이 결합된 막스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때 고속의 중성자를 쏘마 막스 연료만에 있는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돌릴수록 원자로의 핵심 에너지원인 플루토늄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질량이야 계속 줄어들지만 쓸모없던 우라늄 238을 에너지원이자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슈퍼피닉스, 일본의 몬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고속의 중성자를 쉼없이 소환해야 하다 보니 이 때문에 잦은 사고가 일어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구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해법을 고민하던 그가 답을 찾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증식로를 연구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속 증식로를 이용한 4세대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러시아의 경우 무려 1.2GW의 전력을 낼 수 있는 BN1200M 증식로를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소듐 기반의 증식로인 칼리머 600을 설계했으며 5분의 1 크기의 실증 모델인 스텔라이를 지난 2020년 구축했습니다.
나피스무트 방식의 증식로인 평화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돋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식 재처리를 시도한 국가는 오로지 한국뿐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원자력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핵강국들의 경우 더 저렴하고 확실한 습식 재처리 방식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고, 후진국들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식 재처리를, 핵발전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식 재처리 기술 민파이로 프로세싱을 명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감기가 길고 치명적인 초우라늄 TRU를 분리할 수 있고 원자로만해서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증식로와 연결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줄여 방사능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증식로를 통해 핵무장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기 때 대한민국이 이미 핵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2020년대 후반이면 한국은 램 실산부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있습니다. 플루토늄 확보는 신형 원자로의 부수적인 성과물일 뿐입니다. 이 원자로를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여러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돈이 있어도 만들지 못했던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구축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한국 독자 기술력으로